안녕하세요. 책 읽어주는 강사 손정입니다. 오늘은 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시 쓰는 방법이 이게 딱 방법이다 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을 거예요. 시를 써놓은 걸 보면 100개를 보면 100개가 다 방법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. 이제 그런 분들은 아마도 어쩌면 타고나서 자기가 손 가는 대로 써도 그렇게 좋은 시를 쓸 수도 있지만 평소에 우리가 나도 시 한번 써보고 싶다. 그런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그렇게 방법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. 자, 첫 번째 방법은 너무 시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의 대상을 정합니다. 대상을 정한 다음에 1단락, 2단락만 생각하세요. 그래서 1년, 2년이라고 해도 좋겠죠. 그래서 첫 번째 년에서는 내가 정한 그 대상을 묘사를 합니다.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의미를 부여해 놓으면 시가 되는 거예요. 자, 사례 보겠습니다. 자, 이 시는 윤동주 시인의 오줌 싸개 지도라는 시입니다. 빨랫줄에 걸어놓은 요에다 그린 지도, 지난밤에 내 동생 오줌 싸 그린 지도, 꿈에 가본 엄마 계신 별나라 지도인가, 돈 벌러 간 아빠 계신 만주 땅 지도인가. 자, 이거를 딱 보면 이제 시인의 처음 마음을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. 이 시를 처음 썼을 때 이제 밖에 딱 나와봤더니 빨랫줄에 누가 오줌을 싸서 내 동생이죠. 그걸 이제 빨랫줄에 널어놨다 이거죠.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불이 얇고 침대볼을 걷어서 빨면 되지만 옛날에는 주로 솜이불이고 막 이러니까 그 빨기 힘들잖아요. 그래서 오줌 싸면은 그냥 햇볕에 바짝 그냥 말려가지고 다시 깔아서 자고 막 이랬잖아요. 이제 그런 걸 이제 걸어 놓은 거예요. 누가 딱 걸어 놨는데 딱 보니까 대상이죠. 오줌 싸서 널어 놓은 지도입니다. 그래서 대상 묘사를 했습니다. 대상 묘사 딱 해놓고 그 다음은 그럼 뭐 해야 되나요? 저 대상에 대해서 내가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 봅니다. 근데 의미를 부여하기 전에는 마음속으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. 저게 뭐지? 이렇게 질문을 딱 던져보고 그거에 대한 답으로 윤동주 시인은 어떤 답을 내놨나요? 아, 저거 오줌 싸서 그린 저 무늬가 마치 지도 같은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나 봐요. 그래서 어머니 계신 별나라 지도인가? 아버지는 또 일제시대니까 돈 벌러 만주 갔습니다. 돈 벌러 가 계신 아버지 가 계신 만주 땅 지도인가? 이렇게. 그죠? 그래서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은 오줌 싼 이불이죠. 이거는 그냥 묘사를 합니다. 있는 그대로. 그 다음에 그 대상에 대해서 해석해주고 의미를 부여해서 별나라 또는 만주 땅으로 해석을 하신 거잖아요. 그래서 묘사 플러스 해석, 묘사 플러스 의미 요렇게만 두 단락으로 딱 놔도 시가 된다. 그죠? 그러니까 너무 처음에는 어렵게 생각하기보다 요런 방법을 택해도 좋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하나의 장면, 아까는 이제 대상이라면 이번에는 좀 인상 깊은 장면 하나를 딱 잡습니다. 그래 놓고 그 장면을 묘사를 하고요. 그리고 그 장면을 가만히 봤을 때 내 감정을 한번 이입을 해보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 아까는 대상 묘사 플러스 해석 이런 식이었다면 이제는 대상 묘사 플러스 감정을 좀 더 실어 넣어서 써보는 거예요. 사례를 보면 이렇습니다. 묵화 김종삼 물 먹는 소 목덜미에 할머니 손이 얹혀졌다. 이 하루도 함께 지났다고.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. 서로 적막하다고. 자, 여기서는 이제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? 장면은 이거죠. 아마 이 할머니가 혼자 농사 짓고 사시는데 그 소 한 마리를 가지고 밭도 갈고 그렇게 같이 일하고 사나 봐요. 그리고 이제 하루 일을 다 끝내고 와서
이제 여물통에다가 물을 줘가지고 소가 물 먹게 하는 거죠. 물을 먹고 있으니까 거기에 할머니가 소 목덜미에다가 손을 턱하니 얹어 놓은 겁니다. 이제 그게 장면이에요. 그 장면을 있는 그대로 썼잖아요. 그러면 그 장면을 가만히 보니까 도대체 저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할머니의 마음은 지금 뭘까? 거기에 내 감정을 이입해보면 할머니도 지금 외롭잖아요. 그리고 연세도 많아서 몸도 힘들고 그래서 근데 또 소도 힘들 거 아니에요? 소하고 서로 동병상련하는 장면이잖아요. 그래서 아마도 저 장면에서 할머니는 소한테 아유 너도 힘들었지. 너도 오늘 하루 힘들게 살았지. 나도 적막하고 너도 외롭지. 이런 마음으로 소 목덜미에 손을 얹어 놓은 게 아닐까 하고 이렇게 감정을 꺼내서 이입을 해보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장면 묘사하고 감정이입. 저분은 지금 저런 느낌일 것이다. 그죠? 이렇게 두 덩어리만 딱 써놔도 좋은 시가 됩니다. 그러니까 시 어떻게 쓰지 하면 일단은 그 시에 대한 영감이 떠올랐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. 아까 그 대상 오줌 싼 지도를 봤을 때 그냥 아무렇지도 않으면 영감이 안 떠오른 거고 오줌 싼 지도를 딱 봤을 때 저 지도 모양 저게 뭘까? 요런 의문만 들어도 시를 쓸 영감이 떠올랐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 할머니 손이 소 목덜미에 얹혀진 장면을 딱 봤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면 시 쓸 준비가 안 된 거고 할머니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실까? 이렇게 의문이 들었다면 시를 쓸 준비가 된 거죠. 그러면 할머니 무슨 마음일까? 이거에 대한 답변을 내가 내놓고 그 답을 쓰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첫 단락에다가는 장면을 쓰고 두 번째 단락엔 내 질문에 대한 답을 쓰면 된다. 그죠? 자, 하나 더 볼까요? 시 쓰는 방법 3입니다. 이번은 뭐냐 하면 이렇게요. 대상을 묘사해 놓고 이제 그 대상을 해석하고 감정이입하는 게 아니라 자신과 한번 비교, 대조해 보는 거예요. 나하고. 그죠? 아까 거하고 좀 다르죠? 박노해 시인의 시를 보겠습니다. 가을볕. 가을볕이 너무 좋아 고추를 따서 말린다. 흙마당에 널어놓은 빨간 고추는 물기를 여이며 투명한 속을 비추고 노푸른 하늘에 내걸린 빨래가 바람에 몸 흔들며 눈부시다. 가을볕이 너무 좋아 가만히 나를 말린다. 내 슬픔을 상처난 내 욕망을 투명하게 드러나는 살아온 날들을. 자, 요 시는 어디와 어디가 절반으로 나눠지나요? 그죠? 여기까지가 이렇게 나눠진다고 볼 수 있죠. 그죠? 여기 처음에는 고추를 말린다고, 두 번째는 나를 말린다잖아. 그러니까 고추를 말리는 장면을 딱 보고 말라가는 장면을 딱 보면 고추 마르는 걸 보면은 고추가 햇볕에 다 마르고 나면 그 빨간 껍질이 이제 좀 투명해져요.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고추 씨도 막 보이고 그렇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이 장면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 겁니다. 그래서 고추가 마를 때는 고추가 다 말라져서 투명해지고 자기 속이 다 보이는구나. 그래서 고추가 자기를 말리는 작업은 아주 정직해지는 작업인 거죠. 이 세상에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나의 삶을 돌아보는 과정인 거죠. 근데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만 끝내도 참 좋은 시가 돼요. 근데 여기서 끝낸 게 아니라 이거를 나한테로 끌어오면 더 멋진 시가 되죠. 그래서 이제 박노해 시인은 고추가 자기를 말리는 것처럼 나도 나를 한번 말려보는 거예요. 왜 말리는가? 내 슬픔을, 상처난 내 욕망을, 투명하게 드러나는 살아온 날들을. 나도 나를 말리면서 고추처럼 투명하게 내 삶을 들여다보는 작업을 한다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시 쓰는 방법, 대상묘사, 의미부여, 대상묘사, 감정이입, 대상묘사, 자신과 비교. 그죠? 요렇게만 해도 우리가 괜찮은 시를 쓸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 시 쓰기는 이렇게 세 가지 알려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
또 한 두세 가지 방법 더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